덕성여대 여기 보면요. 요 화면 보이죠? 더 키워볼까요? 요거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잖아요. 자연과학 계열은 이제 수리 문제 나오고 소문항, 최대 세문항, 기하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부는 소문항, 최대 세문항, 근데 문항당 500자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가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다에 나타난 상대 높임법 등급의 전환을 설명하고 1번 첫 번째 써야 될 게 그거죠. 그 전환의 이유를 나를 바탕으로 해서 논하다 해서 두 개를 쓰는 겁니다. 500자 내외. 그럼 질문이 두 개니까 각각 250자씩 그냥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재심은 나다라 말을 재심은 가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그래서 500자 이내잖아요. 그럼 관점을 일단 분류 구분하는 걸 쓰고, 그 다음 분류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90분 동안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시간은 남아 돕니다. 시간은 남아 돌고, 그리고 문제 1이 국어하고 사회문화, 도덕, 고전 이렇게 돼 있죠. 문제 2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한국사. 그러니까 1번 문제가 국어하고 사회문화나 도덕과 관련된 인문학적 주제가 나오고, 2번 문제가 사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분류, 비교, 설명, 비판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비교하라, 분류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되는 문제 해결형과 주장형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비판형인 거죠.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고 길이도 제시문 또 짧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익숙한 제시문,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라 이겁니다. 한 번 더. 왜?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덕성여대 과거의 문제들 보면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면 되게 추론형 문제가 나와서 되게 제시문 가를 통해서 제시문 나를 연결하는데 이 추론하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술이 안 팔려. 고사성어 중에 이제 고전에서 술이 안 팔리는데 술이 안 팔리는 이유가 개가 무서워서 그래요. 그 집에는 술 빚는 장인이 있고 술 맛도 참 맛있고 그리고 인품도 좋고 이제 호평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그 집의 술은 쉬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왜? 술이 안 팔리니까. 그 이유는 그 집에 개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술은 누가 사러 가느냐? 꼬마들이 어른 심부름 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 고전에 따르면. 그래서 술 심부름을 갔다가 개가 무서우니까 그 집을 안 들고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요 고사성을 하나 줍니다. 고전을 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례로 뭘 줬냐면 이걸 줬습니다. 이 기업체가 신제품을 만들었어. 기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마케팅도 성공을 했어. 마케팅도 잘했는데 근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그럼 앞에서 말한 어떤 그 고사성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례, 고전을 가지고 요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뭐겠는지 한번 원인을 2개 이상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추론해야 됩니다. 결국 개가 무서운 걸 추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가 사납다. 싸나운 개가 뭐냐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론형 문제, 유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익숙한 지문이 나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은 제시문과 제시문을 연결해야 되니까, 유비 추론해야 되니까 이거 아는 지문. 근데 원래 이 아는 지문이 국어 시험에서 풀었던 그 지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자, 이제 자연계는 여기 띄워놨는데 자연계 수리논술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죠? 여기 덕성여대. 약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별로 막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쉽게 내준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는 도대체 뭐지 하는 수준의 문제까지는 또 아니. 근데 약술형 문제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약수령보다는 어렵죠 당연히. 왜냐면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미적분이 지금 포함된 걸 거예요 아마 얘네가. 제가 수원 수투만 푸는 건지 미적분만 푸는 건지 이제 미적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가. 근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잠깐 이게 끝인가? 여기 문제 1번과 2번 문제 2개 나오고 그 안에 3문제씩 쪼개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게 끝이었나요? 네, 끝이에요, 이게. 제가 문제를 아직
지금 보고 있는 거라 지금 처음 본 거라서 덕성여자는 취급하지 않아?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수업 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선분 오해 뭐가 있어야지 뭐 오해 할 거 아니야. 아 이건 이제 문제고 이 뒤에 이제 제시문이 있겠죠. 어쨌든, 제시문이 빠져 있는. 근데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수학적 해석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까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수능 문제에서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 이 정도 해석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등비 시어림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일 것이냐. 2-2번에 있는 문제. 이거를 보통은 수능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외우나? 아니 그게 있어요. 아 그 수열표. 미적분 파트에 등비급수 문제가 보통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등비급수 하고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 구해야지. 첫째 항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해서 공비 찾아야지. 보통 이렇게 해서 다 풀어요. 보통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다?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등비수열인 거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정확히 보여주는 여기 써 있죠.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N이 홀수 있는 짝수에 나누어서 보여줘라 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이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야 수학 한 그러니까 3등급 애들이 풀 수 있어요? 3등급 정도 미적분 기준 3등급이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죠 보통은. 근데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푸는 거고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능적으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못 풀 거예요. 그럼 덕성여를 왜 가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쵸. 그거죠. 오히려 3등급이? 되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풀면 풀리는데 수능을 잘 풀기 위한 스킬을 좀 잘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못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제 자체가 아주 난이도